안녕하세요. 집안을 향기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 캔들을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캔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맘때쯤 날씨가 좀 추워졌을 때 캔들을 만들어 놓으면 집안도 향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식적인 효과도 많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캔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직접 만드는 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캔들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캔들의 종류는 크게 네 종류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리 용기에 왁스를 데워서 부어주는 방식의 컨테이너 캔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필라 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작한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어서 만드는 티라이트. 티라이트도 많이 이용해 보셨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장식적인 효과로 많이 쓰고 있는 투명한 젤리 느낌의 젤 캔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장식적인 효과로는 쓰고 있지만 젤 캔들 같은 경우는 그을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태워서 쓰는 용도보다는 우리가 장식 효과로 그냥 두고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캔들의 주된 재료가 될 수 있는 왁스가 있습니다. 이 왁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종류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왁스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소이 왁스, 콩 추출물을 이용한 소이 왁스를 우리가 또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소이 왁스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형과 필라형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소이왁스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그런 걸로 수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을음이나 이런 나쁜 성분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첨가제 등을 거의 넣지 않지만 스테아르산이라는 밀랍과 혼합하여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왁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비즈왁스는 말 그대로 약간 비즈 느낌의 구슬 느낌으로 쓰여진 그런 형태인데요. 뒤에서도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위쪽에 오른쪽에서도 보일 수 있는 형태가 비즈왁스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벌들의 집에 있는 그 분비된 밀랍의 형태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약간 딱딱한 느낌의 그런 성분들을 만들거나 오랫동안 태워서 쓰는 용도로 쓸 때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비즈왁스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소 시간이 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성분 자체가 좋아요. 프로폴리스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용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캔들에는 비즈왁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젤왁스 같은 경우가 또 왁스의 종류의 하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파막스가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파라핀 왁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초들을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초 모양에 있는 것은 파라핀 성분을 가진 파라핀 왁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든다고 볼 수 있고요. 보형성은 좋지만 그을음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 초들 사용해서 켜봤을 때 그을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초들을 파라핀 왁스를 이용한 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젤리 느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젤 왁스 같은 경우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폴리머와 미네랄 오일을 이용해서 만드는 왁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화학적인 그런 느낌은 있지만 투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장식적인 캔들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단독으로 왁스의 형태로 쓰지는 않고요. 가루 성분으로 활용해서 같이 섞어서 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왁스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 왁스를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소이 왁스 같은 경우는 내추럴 왁스하고 골든 왁스하고 그리고
에코소야라는 걸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회사 명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골든 왁스를 사용해서 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왁스별로 녹는 온도와 붓는 온도, 향 첨가물을 몇 도에 첨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골든 왁스에 47도의 녹는 온도가 있고, 그리고 붓는 온도는 51도에서 63도씨를 붓는 온도라고 볼 수 있는데, 향 첨가물 자체는 저희가 5에서 10% 정도. 그러면 200g 정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20g의 향오일을 넣어서 쓸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향을 섞는 온도도 되게 중요해요. 향을 섞을 때는 저희가 60에서 70도 사이에 향을 섞었을 때 향이 가장 오래 보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들을 잘 지켜서 이따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골든 왁스 같은 경우는 발향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초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왁스의 종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왁스하고 혼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젤왁스하고도 혼합을 할 수 있고 다른 또 왁스 종류들과도 많이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초하면 또 종류 중에 재료 중에 하나인 심지가 있죠. 그 심지 같은 것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럼 그 심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우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보셨던 둥근 형태의 지금 밑에 보이시는 거와 같은 그런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건데 그게 면심지가 있습니다. 면심지는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심지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심지이기도 하고요. 모든 종류의 캔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라핀이나 파라핀 등의 인공왁스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심지라고 볼 수 있고요. 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거를 켜놨을 때는 푸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심지를 사용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용기의 둘레, 그래서 어디까지 태울 건가 이런 거를 보고 심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심지마다 호수별로 얼만큼의 그런 캔들 직경을 커버할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심지와 같은 경우도 1호에서 5호까지 심지가 있는데 저희가 가닥수까지는 사실 크게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캔들 직경 같은 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온즈 정도의 작은 그런 캔들을 커버를 한다고 하면 지름 3, 4cm 내외라고 봤을 때 1호 심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7cm 내외의 경우에는 3호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쓰는 이유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캔들 직경에 맞지 않는 심지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터널 현상이라고 해서 캔들 자체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현상으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줘야지 우리가 초를 다 태우는 거에 있어서 원활하게 태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저희가 이따가 할 때 사용을 해보겠지만 타닥타닥 하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일품인 우드심지가 또 있어요. 우드심지는 면심지에 비해서 가격은 좀 나가지만 가격은 나가고 납작한 심지 모양을 단단하게 쓸 수 있어서 따로 잡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꽃이 강하기 때문에 왁스가 빨리 녹게 돼서 짧은 시간 안에 향을 그만큼 많이 퍼뜨려줄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심지가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엑스라지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역시 캔들 직경에 따라서 써야 된다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심지를 선택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심지 같은 경우는 에코심지라고 해서 면심지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면심지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로, 종이 필라멘트로 쌓여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이왁스나 밀랍 등의 천연 왁스로 만든 캔들의 투명함을 위해서, 연소성의 안전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심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인공 왁스에도 역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불꽃이 안정적이고 셀프 트리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을음이 많이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역시 그리고 셀프 트리밍이라는 게 뭐냐면 심지 길이를 캔들 표면 위로부터 저희가 0.5mm 정도를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불을 붙였을 때 캔들이 연소하면서 스스로 캔들 자체의 심지 길이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셀프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잘 조절해줄 수 있는 심지가 에코 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 옥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번호를 붙여서 보통 많이 출시가 돼서 나오는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3온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경 3cm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에코2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 도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작 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왁스 같은 것을 계량을 해야 되고 향오일을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저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대량을 계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g 단위의 작은 단위들을 계량을 할 수 있는 저울들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0.1g, 0.2g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1g 정도의 단위가 되는 저울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핫플레이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전문적으로 캔들을 만들 때는 핫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용하기 쉬운 도구로는 전자레인지를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왁스를 녹이는데 필요하고 대부분의 핫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몇 번씩 10초, 20초씩 눌러서 보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쓰시려고 하신다면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중탕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왁스를 녹일 때 지나치게 높은 온도를 권장을 하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도 3, 4 단위에다 놓고 사용을 하다가 이게 많이 끓어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1단이나 0단위로 아예 꺼놓고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왁스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약간 기름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온도가 올라가면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구마구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려면 핫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텐 비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유리 비커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핫플레이트 위에다가 스텐 비커나 유리 비커를 올려놓고 왁스를 녹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재료를 저희가 계량을 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보통 눈금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 계량에도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캔들 만들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캔들은 저희가 높은 온도를 활용해서 녹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온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온도계의 종류는 전자식도 있고 아니면 수동식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계라는 거가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조금 오차범위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가 만약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온도가 70도인데 이 온도계가 70도를 측정하지 못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향오일의 온도 같은 거를 넣는 그런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을 많이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갈리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온도계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캔들은 특히 온도 계측이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 고정대를 사용을 하고요. 심지 고정대가 없으면 저희가 나무젓가락을 활용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지금 심지 고정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사진에 심지 고정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계단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유리 용기를 원형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크기에 따라서 잡아줄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3온즈, 5온즈, 9온즈까지 다 커버를 해서 심지를 고정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롱노즈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심지 고정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저희가 이제 손으로 눌러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왁스가 굳는 동안 얘가 면심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나무 심지 같은 경우는 나무 심지 자체로 단단하기 때문에 굳이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약 스푼이 필요한데 시약 스푼이 보통 이제 왁스를 젓는 용도나 떠서 넣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체를 한다고 하면 나무젓가락으로 이용해서 저어주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집에 꼭 이렇게 시약 스푼이 없다고 해도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약 스푼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를 잘라주는 가위가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 가위가 또 필요한데 저도 심지 가위를 쓰긴 쓰는데 이 심지 가위가 잘못 자르면 이제 심지가 흐트러지거나 초반에 사용하시는 분은 잘 사용을 못하면 나중에 그 심지가 채 굳기 전에 잘랐을 때 주변에 이제 모양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잘 드는 가위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재료로 잊지 않아도 가위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심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mm 정도를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풍기나 드라이기 같은 거가 있으면 좋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캔들은 사실 만들어서 하얗게 굳었다고 해서 다 굳어진 게 아니에요. 보통 24시간 정도를 굳히는데요. 24시간 정도를 굳힌다고 해도 굳히는 동안에 구멍이 나거나 기포 같은 게 그 속에 있거나 공기층이 만들어지면은 좀 표면이 고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열풍기나 드라이기를 써서 표면을 녹인 다음에 다시 굳혀주면은 그런 구멍들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재료로서 저희가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열풍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 드라이기는 많이 익숙할 수 있지만 열풍기는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화상 같은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필라 재질의 그런 캔들을 필라 캔들을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몰드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몰드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재료의 하나로 몰드도 많이 취급을 하는데요. 몰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양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왁스 자체를 심지를 꽂아가지고 굳히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모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몰드를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스티커 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캔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열을 활용을 하거나 저희가 화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사항 같은 거는 스티커를 저 같은 경우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주의사항 스티커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캔들은 지금 사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물을 하시면 안 돼요. 선물을 하시면 안 되고 같이 만들어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보통 지인들한테 뭐 선물하는 용도로서 이제 스티커가 필요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추천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선물용으로 많이 하라고는 추천을 안 하고요. 만약에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직접 이제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곳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그런 거는 이제 선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쓰는 캔들 정도는 내가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캔들에는 여러 가지 변이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캔들에 나타나는 현상과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웨스팟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 중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게 웨스팟이구나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웨스팟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이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유리에 좀 떠 있는 듯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온도차에 따라서나 이런 수축 현상들이 일어나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는 방법은 없지만 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약간 용기들을 너무 차갑지 않거나 이런 데펴서 쓰거나 이런 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웨스팟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널링. 캔들은 터널링이 발생을 하면 사실 캔들의 효과나 캔들의 가성비를 진짜 100%를 절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굴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터널링 현상은 필라형 캔들이나 컨테이너형 캔들 중에서 약간 지름이 넓은 거. 그래서 심지가 그 주변까지 다 닿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온도가 이제 불빛이 나오는 곳에서 퍼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용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근데 심지를 그 규격에 맞는 심지를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런 터널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온도 전달을 못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터널링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그런 터널링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터널링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터널링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진짜 큰 라지자 캔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밑으로만 파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링을 주의를 하시려면 충분히 3, 4시간 정도는 연소를 시켜서 판판해질 때까지 켜주셔야 돼요. 내가 1분 켜고 말고. 왜 주부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캔들을 많이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냄새만 없애면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켰다 껐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터널링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규격에 맞지 않는 심지를 썼다고 하면. 근데 규격에 맞는 심지를 썼다고 해도 그게 퍼져나갈 온도의 그런 시간차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 터널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으려면 규격에 맞는 심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연소를 시켜준 다음에 꺼준다는 거. 그런 걸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스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캔들 표면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것 같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머쉬루밍이라고 해서 심지를 태웠는데 심지 자체의 끝이 약간 버섯 모양으로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심지 길이를 5mm를 남기라고 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큐어 타임이라고 해서 연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숙성 기간을 둬서 단단하게 굳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거를 저희는 보통 24시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굳히지 않는다고 하면 캔들이 속에서 아직 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시간이나 48시간 뒤에 사용을 하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끔도 하고 이것이 결국은 향초, 향을 넣은 오일들이 잘 퍼지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큐어 타임이라는 걸 용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캔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챙겨서 했지만 여기에 이어서 저희가 꽃장식을 하고 메리고 모양, 회전목마 모양이죠. 그런 예쁜 용기에 컨테이너 용기에 담아서 저희가 메리고 꽃장식 캔들 만들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메리고 꽃캔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들은 앞서서 설명했던 재료들이 주로 여기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해볼 거고요. 저희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왁스 종류 중에서 이렇게 소이 왁스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소이 왁스는 큰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천연 소재의 왁스라고 볼 수 있어서 그을림도 없고 아무래도 저희가 인체적으로도 무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왁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지금 메리고 캔들, 요 용기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회전목마 모양의 이런 메리고 캔들을 활용한 이런 캔들을 만들어 볼 거라서 여기에다가 녹여서 붓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도구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수동 온도계, 전자식 온도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자저울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스텐 비커를 활용해서 녹이는 작업도 할 겁니다. 그리고 메리고 캔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예쁘게 꽃장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꽃장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꽃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향오일도 준비가 됐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우드심지를 활용해서 붙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캔들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드심지를 해서 여기 이렇게 캔들에 꽂아서 이렇게 넣을 건데요. 이렇게 꽂아서 넣었을 때 바닥에 붙여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접착제들을 기성품으로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 접착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양면 테이프를 활용을 해가지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런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접착제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착제를 활용해서 저는 이렇게 붙여줄 건데 붙여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캔들 왁스를 다 붓고 나서 이걸 잘라줘도 되고 이건 단단하기 때문에 미리 잘라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꽃장식을 할 걸 생각해서 심지를 요만큼을 자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쓸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엑스라지 사이즈를 사용을 할 거예요. 터널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엑스라지 사이즈를 사용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잘 맞춰서 붙여줄 거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에 잘 맞춰서 붙였으면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우선 1차적인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혹시 나중에 면심지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고정하는 용도의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단단해서 고정이 되지만 면심지 같은 경우는 흐물흐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젓가락을 딱 뜯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벌려준 상태에서 가운데로 가게 면심지를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딱 눌러서 주면은 굳이 도구가 없어도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이따 젓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왁스를 녹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방 저울이 있으실 거예요. 주방 저울을 활용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고 저울이 없으시면 하나 구매하셔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왁스를 미리 필요한 만큼 계량을 해갖고 왔어요. 한 200g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다 녹였다고 해서 다 부으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꽃장식을 좀 더 높게 하고 싶으면 좀 덜 부으시면 되는 거고 꽃장식을 거의 낮은 꽃들로만 구성을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 200g을 계량해 온 것을 녹여서 쓸 건데 핫플레이트에 녹여도 되고 아까 제가 전자레인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탕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녹일 건데 녹였을 때는 이 고체화된 소이 왁스가 노랗게 변하게 다 액체화가 됐을 때가 다 녹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커에다 놓고 저을 때도 굳이 요 소이 왁스가 다 사라진 다음에 불을 끄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잔열로라도 녹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에 동동동동 떠있는 정도의 소이 왁스가 보일 정도에서 딱 멈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이미 온도는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향오일의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내려줄 거잖아요. 일부러 내려주려고 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녹았으면 저어주기만 해도 그 잔열로 얘가 다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녹여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스팀 비커에 이렇게 왁스를 녹여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